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 합격의 법학원에서 무역영어, 무역실무, 대외 외환을 강의를 하고 있는 이용훈 관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는지요? 벌써 계절이 이제 선선해지고 좀 있으면 한 달 있으면은 이제 2차 시험 합격자 발표도 나죠. 발표도 나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한창 이제 내년 유예로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기본 이론 들으시고 그다음에 뭐 이제 요약 정리 정도까지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회독 많이 하신 분들은 뭐 한 3회독 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되게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늘 인코텀즈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야지 좀 정복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드리고자 오늘 자리를 이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CISG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요 인코텀즈가 이제 개정이 됐죠. 2020년도에 개정이 됐고 이 CISG랑 이제 3대 협약, 소위 말하는 CISG, UCP, 인코텀즈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 CISG, UCP는 공부 방법을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암기를 꼼꼼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인코텀즈는 그렇게까지 물론 암기를 당연히 해야죠. 암기를 암기 안 하면 이제 안 써지니까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긴 하는데 암기의 양을 좀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자리를 마련을 했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특히 인코텀즈가 되게 어렵다, 양이 너무 많다, 공부를 해도 뭐 남는 게 없는다 라고 이제 가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글씨가 조금 흐리긴 한데 어차피 프린트물을 다 요 자료들은 다 이제 배포가 될 거예요.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잘 안 보이시면은 좀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CISG랑 마찬가지로 인코텀즈도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테마별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테마 뭐 당연히 주요 개정 사항이죠. 개정 사항 뭐가 있는지 이번에 2010 버전에서 2020으로 넘어오면서 개정된 사항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개정 배경과 차이점, 얘는 그 소개문에 있는 내용을 예전에 이제 2010년도에 개정됐을 때 그때와 완전 동일하게 만약에 50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물론 지금은 30점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 제목을 따가지고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규칙별 비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규칙별 비교 문제도 설창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뭐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해가지고 하나씩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요 개정사항 보시면은 총 8가지가 있어요. 8가지가 있고 뭐 지금 뭐 기본 이론 시간은 아니고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가이드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일단 개정사항이 이렇게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 인코텀즈가 2010으로 개정된 다음에 그때도 개정사항들이 이만큼 있었어요. 그게 다 문제화돼서 나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개정이 됐는데 첫 해만 딱 나왔어요. 첫 해만 그 개정된 내용에 대해 서술하는 게 나왔었고, 그래서 올해도 2020으로 개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개정상 이제 큰 덩어리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50점짜리로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안 나왔어요. 뭐 2010 버전 때 나왔다고 해서 2020 버전에 무조건 나오리라는 법은 당연히 없죠. 출제자 마음이니까.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큰 덩어리에 모든 걸 쓰는 그러한 문제는 안 나왔었고 문제 유형이 바뀌었죠. 30점, 20점, 30점, 20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와봤자 30점 분량 정도로 이제 큰 개정사항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을 너무 버리지는 마세요.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개정사항 세부 내용은 뭐 규칙, 조항 순서 바뀌었죠. A1부터 A10까지, B1부터 B10까지 이제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앞쪽에다가 배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었고, 자, CIP 최대 부부 의무가 ICCA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CIP 규칙에서의 보험계약 체결 의무 A5 사항이죠. 이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 요 9가지는 최대한 원문 그대로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출제가 그 CIF, CIP 뭐 둘 다 마찬가지고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인코텀즈를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그 소개문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 부분만큼은 좀 강조를 드릴게요. 개정이 됐고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요즘 문제 유형으로 9가지 쓰시오. 자, 이런 문제를 또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FCA상 본선적재 표기 선화증권. 자, 이 부분은 여기 운송인에게 지시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러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자, A6 신설 규정과 B6 신설 규정, 운송인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지시를 하는 주체들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지 않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왜 이러한 FCA 매매에서 온보드 노테이션이 있는 선화증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소개문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에도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여러분들이 뭐 빡세게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내용 풀어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A6, B6의 여기 주체들, 누가 누구에게 지시해서 누가 누구한테 서류를 주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이 개정사항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항 보실게요. 어떻게 보면은 2020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개정이라고 볼 수 있죠. DAT가 DPU로 개정됐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지만, 자, 그래서 순서도 바뀌었죠. DAP, DPU, DDP. 유일한 양화 의무가 있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자, DPU 관련해서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 새로 생긴 규칙입니다. 새로 생긴 규칙이면 시험 출제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겠죠. 예전에 2010 버전에 새로 생긴 규칙도 나왔습니다.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FCA D그룹에서의 자신의 운송수단으로 운송 가능한 이 부분,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큰 개정사항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운송비용 조항의 보안 관련 의무 삽입,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소개문, 내용 보강,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마이너한 개정사항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개정사항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서술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인코텀즈 2020 개정 배경과 2010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문에 나온 제목들을 보시다 보면은 개정, 배경, 차이점이라는 용어를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50점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설을 이렇게 길게 쓸 필요도 없고, 설을 쓰는 것 자체도 좀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2020의 개정 배경, 여기 A부터 D까지 사항은 좀 원문 그대로 좀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 쓰시오라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자, VGM 아시죠? 검증총 중량제. 요것도 여러분들 너무 빡세게 뭐 내가 이거를 씹어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혀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가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은 풀어서 쓰시면 돼요. 여러분도 아는 내용 하에서. 자, 그리고 5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변경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해서 이제 7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 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30점짜리 문제 변경한 사항들에 대하여 7가지를 쓰세요 라는 문제인데 30점 분량이에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요 차이점들 있죠. 1번 FCA는 어떻고, 그 다음 비용은 어디다 규정할 것인가, 부보 수준 차별화하고, 자신의 운송수단에 운송 적용하고, 명칭 변경하고, 요건 삽입하고,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요 7가지를 소개문을 여러분들이 좀 요약 정리하셔가지고 서술하실 필요는 있어요. 30점 분량이면. 근데 만약에 7점이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방대하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전에 그 맨 위에 나왔던 7가지를 정확하게 암기해서 서술하시고 밑에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로 서술하셔도 무방하다. 왜냐? 점수 배점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은 이제 점수가 30점, 20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순발력 있게 느려쓰고 줄여쓰고 하는 것들에 굉장히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고, 그 느려쓰고 줄여쓰고가 굉장히 힘든 파트 중에 하나가 인코텀즈입니다. 왜냐?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쓰려면 잘 안 써져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소개문에서 빡세게 암기하셔야 할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그 외적인 부분, 너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암기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소개문이 너무 길거든요. 그거 자, 과연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거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쓴다고 해서 점수가 더 나오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한 걸 얼마나 잘 풀어 쓰는지,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지. 이 사용자를 소개문, 자꾸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이라고 하네요. 사용자를 위한 설명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소개문을 내가 너무 암기하려고 막 앞자 따가지고 막 이거 정말 미친 짓이에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인코텀즈만 해도 암기하시려고 그러면 한 3년 걸릴걸요. 자, 물론 천재적인 분들은 더 빨리 암기가 가능하시겠지만, 자, 그래서 뭐 규칙별 비교 넘어가시고, 자, 여기서 이제 규칙과 규칙을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기출이 된 적이 있었고 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FCA, FAS. 어떤 규칙 비교가 출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 항상 3가지. 인도, 위험, 비용. 요 3가지를 분기로 공부를 하세요. 어떤 규칙 비교가 문제 나와도 차이점 첫 번째 인도, 두 번째 위험, 세 번째 비용. 그 외에는 그 규칙마다 좀 특별하게 특징들이 있잖아요. 뭐 X워크면은 매도인의 최소 의무, DDP면 매도인의 최대 의무. 그러한 의무들을 여러분들이 나열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의 1번 인도와 위험 그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1번이 인도 기점과 위험의 분기죠. 그리고 그게 곧 비용의 분기도 되기도 하는 규칙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C로 빼고. 그래서 인도, 위험, 비용을 항상 가장 크리티컬한 차이점으로 여러분들이 규칙별 비교 문제를 서술을 하셔라. 자, 그리고 3가지 또 무조건 서술하실 수 있는 비교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인지 도착지 인도 조건이지. 어떤 규칙을 갖다 놔도 다 비교할 수 있어요. 현실적 인도 조건인지 상징적 인도 조건이지. 얘도 마찬가지. 어떠한 규칙들을 비교하셔도 다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현물 인도 조건인지 서류 인도 조건이지. 뭐 위에 거랑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어떤 규칙들을 하에서도 다 비교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해상 내수로인지 모든 운송에 가능한지, 얘도 어떤 규칙별 비교 문제도 여러분들이 다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비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도, 위험, 비용 위주로 암기하셔라. 그러면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정확한 그 인도 포인트가 위험의 분기가 되어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셔가지고 서술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규칙도 마찬가지예요. 뭐 CFR, CPT, CIF, CIF랑 CIP, 얘는 이제 보험 관련돼 가지고 확연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셔야 되겠죠. DAP, CIF, 뭐 DAT, DAP. 자, DAT가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은 버리지 마세요. 예,
아직까지는 버리지 마시고 DAT가 DPU로 바뀌긴 했는데 두 개의 또 비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2025년 넘어가면 그때는 좀 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2023년 정도까지는, 올해까지는, 그래도 내년까지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버리지 마세요.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DAT랑 DPU도 규칙을 한번 해놔봤어요. 보시면 뭐 의에다가 DAT 규칙, 그리고 DPU 규칙 이렇게 나열하고 인도, 위험, 비용 이렇게 서술하시는 거예요. 인도 비용 비용 분담의 차이, 그 다음에 DAP는 언제 사용되고 공통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현물 인도 조건이라든지 현실적 인도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운송 방식에 쓰이는 인도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열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엑스워크 FCA도 예시를 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모범 답안을 보시면서 꼭 이렇게 쓰실 필요 없어요. 인도, 위험, 비용, 분기 위주로 좀 차이점 위주로 설명을 하시면 되고, 자, CIF랑 DAP는 왜 넣어놨느냐? 좀 이상하죠? 이거 두 개가 무슨 비교 실익이 있나? 예전에 DAP 규칙이 들어오기 전 규칙을 많은 학자분들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규칙 비교가 있는데 개정이 되는 바람에 없어졌어요. 근데 DAP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넣어놓은 거니까 얘는 뭐 엄청나게 실익이 있다라기보다는 약간 뭐 불이에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한 문제다라고 정리해놓은 거다라고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코텀즈에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부분 중에 큰 파트 중에 하나가 요 매도인의 서류 제공 의무, 그리고 C그룹에서 매도인이 제공해야 하는 운송 서류의 요건. 자, 매도인의 서류 제공 의무보다는 얘도 중요하지만, 자, 여기 보시면 통상적인 운송 서류의 요건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최대한 원문 그대로 암기해 주실게요. 이것도 5가지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비용과 위험이 조기 이전 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도, 요것도 그 수많은 이제 교수님들이 정리해 놓은 내용들, 이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을 이렇게 X워크, 뭐 F그룹, 그리고 D그룹, 그리고 조기 이전의 요건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자, 이것도 너무 우리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가지고 규칙별로 조기 이전이 되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물론 뭐 기본 이론 시간에 다 체크를 해드리기는 했는데 아주 막 터시하나 안 틀리게까지 그렇게까지 너무 비교하실 필요는 없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고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 위주로 좀 암기하셨으면 좋겠고, 요 조기 이전이라는 테마는 또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의 테마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PU 규칙 말씀드렸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DPU 규칙 굉장히 중요하고, 요거 하나만 DPU 규칙에 대해서만도 나올 수 있어요. DPU 규칙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뭐 비교 문제로는 당연히 나올 수 있겠고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뭐 DPU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물품이 지점 목적지 또는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 그 지점에서 양화된 상태로 매수인이 처분한 노인 때에 위험이 이전되고 인도가 일어난다. 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강조해가지고. 물론 이게 A1, A2, A3 가면서 거기 또 인도 위험 있기는 한데 비슷해요. 어차피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과 거의 동의어예요. 동의어기 때문에 두 개가 조금 틀리다고 해서 이건 이거대로 외우고 저건 저거대로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하나로 외우셔라.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만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서술하셔도 이미 DPU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구나 라고 충분히 설득력 있게 출제위원, 채점위원분들께 보여질 수 있습니다. 굳이 그걸 나눠서 얘랑 조금 틀린데 뭐가 다르나요? 똑같아요. 다를 거 없습니다. 인코텀즈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을 잘 활용을 하시고 규칙별로 특이하다는 게 그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 대체 규칙들은 다 공부하셔야 돼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에 대체 규칙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대체 규칙들은 도대체 뭐가 있고 걔네들은 다 여러분들이 뭐 1차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2차에서는 뭐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냥 쭉 넣어놨어요. 중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DPU라는 애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쭉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의무를 위주로 공부하세요. 인코텀즈는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가 있지만 A가 더 중요합니다. B보다는 A가 훨씬 중요하고 A가 많이 나왔어요. 거의 매도인의 의무 위주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서 다음 매도인의 의무를 뺀 게 매수인의 의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의 의무 위주로 공부하셔라.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CIF, CIP에서의 보험계약 체결 의무, 얘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부분도 좀 잘 읽어보시고 요 A5 9가지예요. 9가지. 번호를 1번, 2번 각 하나씩 9가지로 잡으시고 요 내용은 기왕이면 원문 그대로 살리셔서 암기하셨으면 좋겠다. 차별화된 답안을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암기 문제예요. 만약에 나오면 그냥 무조건 암기 문제예요. 그리고 내용이 어렵지도 않아요. 이해하는데 어렵지도 않아요. 약간 뭐 100% 토시 하나 안 틀리고까지 못 쓰죠. 못 쓰는데 최대한 좀 키워드는 다 들어가셔야 되고 내가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서술하게 하실 수 있으시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인코텀즈 공부 방법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인코텀즈 관련돼서 심화적인 내용들 요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예전에 CIF랑 FOB 뭐 본질적인 차이점이라고 물어본다고 여러분들 쫄 필요 없어요. 그냥 차이점 있으면 돼요. 그냥 인도 기점에 대한 차이점 그게 본질적 차이점이에요. 뭐 근본적 차이점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 차이점이라고 해서 뭐 쫄 필요 없고 그냥 차이점 쓰시면 되는 거예요. 원리를 그냥 나열하시면 된다. 옛날에 이러한 논문틱한 문제 많이 나왔죠. 논문형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2015년도까지 나왔었는데 그 뒤로는 솔직히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 심화 부분은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이걸 내가 다 암기해야지 라기보다는 혹시나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 이것도 그리고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칙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부분은 너무 이렇게 빡세게 암기하신다기보다는 이해하고 목차 위주로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는 그리고 논문을 막 가져다가 보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시험 유형에서는 그렇게 할 의미가 없다. 그래서 효용 및 한계 자 어떤 교재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교수님들 책에도 다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넣어 놓은 거다. 그리고 각각 매도인의 입장 매수인의 입장에서 비교를 하셔라. 이것도 뭐 100% 다 맞는 답이라기보다는 가장 수많은 이제 학자분들이 정리해 놓으신 것 중에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을 띄어가지고 가져온 거다 보니까 좀 통상적으로 많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놨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CIF 계약과 화환어음 결제 방식의 이제 적합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도 이제 기출풀이 시간 때는 저희가 다루고 있어요. 지금 기출풀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예전에는 조금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 완전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너무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 없고 다 끊어가지고 공부하실 필요 없고 목차 위주로 최대한 빠르게 내가 이해하고 너무 막 이해 안 되면은 그냥 목차 위주로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는 파트다. 얘도 마찬가지. 요즘 이런 문제 잘 안 나오죠. 자 그리고 CIF 계약과 선화증권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죠. 요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심화학습 파트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뭐 달달달달 암기한다기보다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옛날에 정리가 된 부분들이 있구나. FOB 계약의 현실적인 문제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거 관련된 많은 논문들이 있고 그 중에
뭐 이것보다 더 훨씬 더 길게 진짜 50점짜리 분량으로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험 유형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인도 위험 비용에 대한 분기를 잘 정리하시고 각 규칙별로 굉장히 특징들 있잖아요. 특징들 위주로 정리하시고 그리고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에서 막 인도와 운송인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세요.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이런 예시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시험 문제로 예전에 그러니까 최근에 또 출제되는 그런 기출 문제들을 또 분석을 해드릴 거거든요. 기출 프리 시간 때. 그래서 인코텀즈는 절대로 토시안 안 틀리고 막 이렇게 달려 들으셔가지고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FOB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논문입니다. 논문 관련된 어떤 좀 정립된 그러한 이론이죠. 이 이론적인 파트니까 자, 이것도 너무 여러분들 이렇게 막 드립다 외워야지 라고 공부하시는 파트 아니에요. 그냥 참조의 용도. 요즘에 안 나와요, 이런 유형 문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는 거죠. 나올 수도 뭐 100% 안 나온다라고 장담은 못하니까 그런 논문식의 문제가 이제 앞으로 전혀 안 나올 겁니다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100% 다 버릴 수는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하려면 빨리빨리 넘어가자. 너무 막 깊이 있게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얘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테마가 아니니까 내가 이해가 못 가면 이 부분은 그냥 암기로 넘어가자. 암기하고 나중에 또 다시 보시다 보면은 공부가 또 올라오면은 그냥 또 어느 순간 이해가 될 때도 있어요. 네, 신기하게 또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변형.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주 마이너한 파트긴 한데 불이에타 때문에 넣어놓은 거다. 자, 그리고 국제 복합 운송의 발달과 이제 인코텀즈와의 관계를 논하시오라는 이 논문이에요. 논문. 이것도 논문이고 인코텀즈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계속 개정을 거듭해 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제 복합 운송이 발달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합 운송 발달에 따라 가지고 개정 사항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크리티컬한 거는 뭐 앞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복합 운송의 주요한 정형 거래 조건은 FCA, CPT, CIP 요 세 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 세 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쓰셨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고 수많은 교수님 뭐 이거 외에도 복합 운송에 적합한 운송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요 세 개를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은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애매하게 뭐 복합 운송에 적합한 인코텀즈 조건 뭐 세 가지를 쓰시오. 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나오면은 딱 지정해 줄 것 같아요. 무엇을 써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시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FCA에 대한 어떤 인도의 기점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FCA의 특징을 설명해 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어떤 규칙의 특징을 써라. 인도, 위험, 비용 그리고 뭐 수출 수입 통관 여러분들 그냥 아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 거주자 통관 원칙이죠. 엑스워크 DDP 제외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운송 계약 체결 뭐 요건이 있거나 보험 계약 체결 의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쓰시면 되는 그런 파트들이다. 규칙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11가지 규칙 중 복합 운송을 유도하고자 할 때 사용 가능한 규칙을 써라라는 문제고 가장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복합 운송에 가능한 뭐 규칙은 X워크부터 DDP까지 다 있어요. 해상 내수료가 4개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3개 FCA, CPT, CIP 얘네들은 해상 내수료 운송 파트 가서 보면 FAS, FOB는 대체 규칙으로 FCA를 쓰시오. 자, CFR은 뭐냐? CPT를 쓰시오. CIP는 CFR은 CIP를 쓰시오라는 대체 규칙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개가 중요합니다. 복합 운송 파트에서는.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자세한 내용들,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게 다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과 인코텀즈 2020 상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있는 내용들이고 다시 앞으로 쭉 돌아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요 개정사항 그리고 개정 배경과 차이점 그리고 규칙별 비교 그리고 이 4번 암기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5번 조기 이전은 조기 이전대로 정리하셔라. 그리고 이제 6번 DPU 규칙은 개정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7번 암기하셔라.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 14, 15번은
심한데 약간 좀 마이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예전만큼 그렇게 논문 CIF 뭐 FOB 파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기출풀이 시간 때 물론 예전 기출을 됐던 문제들을 좀 분석해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온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그 강의는 여기서 좀 마치는 걸로 하고, 자, 질문 있으신 분, 인코텀즈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 일단 각 규칙의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1번 윈도와 위험, 그 부분을 일단 암기를 한번 해오세요. 내가 X워크면 X워크, FCA면 FCA, DDP면 DDP, 각 규칙별로 인도 기점과 인도 기점이 결국 위험의 비용 그 기점이거든요. 두 개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서술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시고, 비용도 마찬가지. 인, 위, 비라고 합니다. 인, 위, 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그 외에 그 엑스워크의 뭐 특징 있잖아요. 특징. 그런 것들 당연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인, 위, 비를 제일 먼저 빨리 정리를 하시고, 아시잖아요. 엑스워크는 뭐 수입통과 수출통과 다 누가 해야 되고, 엑스워크는 또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매도인의 가장 최소 임무고,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 뭐 달달달 암기 안 해도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X워크는 매도인의 최소 임무를 채택하는 규칙입니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돼요. 뭐 그 거기에 있는 내용 토시한 안 틀리게 내가 외워서 써야 되겠다라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신 대로 쓰셔도 무방하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혹시 다른 질문들 있으신가요?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코텀즈는 CISG랑 UCP랑 공부 방법을 다르게 가져가셔라.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해를 먼저 하셔라. 그리고 인도와 위험 비용 기점으로 정리를 먼저 하시고, 규칙별로 좀 특이한 애들 있잖아요. 뭐 CIP는 보험이 중요하고, CIF도 보험이 중요하고, 그리고 뭐 DAP는 뭐가 있고, 그리고 FCA는 본선적재가 선화증권이 들어가는 그런 게 있고, 그런 것들 곁다리로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좀 뭐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학원에 뭐 상담 신청도 가능하시니까 저 뭐 주말에 뭐 강의 있는 날이나 뭐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우리 한번 인코텀즈 펴놓고 같이 한번 봐보자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아무래도 이제 촬영이다 보니까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뭐 더 딥하게는 뭐 말씀을 못 드리죠. 하지만 뭐 상담 신청하시면 얼마든지 편하게 다 고민이 무엇인지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가이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몸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다음에는 UCP를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CISG랑 마찬가지로 UCP도 철저하게 테마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1조부터 39조까지 엄청나게 짧지만 많은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하고 암기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코텀즈보다 UCP가 훨씬 암기할 게 많아요. 정말 테마별로 여러분들 암기 잘 하셔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가 UCP다. 자, 그리고 UCP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매년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워낙 중요한 낼 게 너무 많아요. 낼 게 너무 많고 안 나온 부분도 많고. 자,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에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인코텀즈 관련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